그 약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썼던 거 이런 건데요. 모공을 막게 되는 각질도 청소해주고 여드름도 좋아진다. 실제로 저는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봤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연고입니다. 원장님, 스티바 A 크림 아시죠? 당연히 알죠. 이게 요즘 난리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막 미디어에서 많이 좀 언급이 되는데, 이게 흔히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맞는 크림, 약간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별명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혹시 있으면은 하나만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단종돼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령 이게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만든 사용 방법에 따라서 잘 익히셔야 되지, 오히려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불편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게 무조건 만능이 아니다라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과가 망하지 않는다. 네, 저희가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 일단 스티바 A라는 건요, GSK라는 영국 회사가 납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실제로 들어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사실상 역사는 꽤 우리나라에서 길죠. 이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드름 치료제로 이제 시작이 돼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단종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후원부에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스티바 A에 들어있는 것은 핵심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뭐냐? 바로 비타민 A의 유도체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A가 대체 피부에 들어오면 무슨 작용을 하게 될까? 비타민 A는 피부에 흡수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을 줄이게 돼요. 우리 여드름이 뭐겠습니까?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분비량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드름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이 주요한 요인이고요. 예전에 목욕탕 가서 때 밀어보셨을 때 네네, 밀어봤죠. 때가 사실은 각질이거든요. 어머니가 누구 때 좀 밀고 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각질이 재생되게 돼요. 새살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주기가 대략 28일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요, 새로운 살이 올라오는 주기가 길어져요. 스티바 A가 처음에 피지만 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새살을 올라게 하는 주기를 앞당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각질에 있는 묵은 때, 그 다음에 여드름 피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니까 당연히 새로운 살이 돋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공을 막게 되는 각질도 청소해주고 여드름도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럼 스티바 A 크림은 나이가 먹으면서 이 피부 재생 주기가 늘어나는 거를 앞당겨주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턴오버를 촉진시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부가적으로는 각질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피층에서 콜라겐 재생 촉진을 좀 앞당김으로써 피부 결도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서 사실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약국에서는 스티바 A를 구할 수가 없다, 단종됐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전국적으로 퍼졌었죠. 실제로 피부과를 막 망하게 한다고 이런 유머까지 돌 정도로 엄청 대란이었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이 연고를 쓰면서 망하게 할까 했는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거 보니까 제 주변 병원에서도 잘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실제로 한 달에 이 스티바 A 크림이나 그 유사한 크림들을 좀 이것만 저는 원해서 왔습니다 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스티바 A 크림 처방해 주세요 라고 딱 찍고 오시는 분들 한 달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 실제로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스티바 A 크림이 턴오버를 빨리 해준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티바 A의 장단점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은 여드름 피지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먹는 약이었어요. 상품명은 로아큐탄, 이소티논, 굉장히 유명한 약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여드름 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 먹는 약이다 보니까 전신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내 팔다리에 있는 피지도 주는 거야. 입, 눈, 이게 다 건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스티바 A는 연고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었죠.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 이것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배면을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과민성. 햇빛에 이 연고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고 자외선을 받으니까 얼굴이 까매지고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A 유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키미치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톤이 당연히 밝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자꾸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설마 해서 물었는데 비타민 A 화장품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하니까 말도 안 되게 까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금방 돌아왔어요. 그런 것만큼 비타민 A가 들어간 화장품, 그 다음에 연고, 이거는 광감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자면 스티바 A를 딱 쓰니까 따갑고 간지러운 거예요. 자극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여드름이 보통 많으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세요. 마음이 급하니까 내 피부 빨리 낫게 해야지 하면서 한 번 바르고 또 세 번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알게지고 간지럽고 긁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극감이 심해지는 경우 단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효과가 너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연고 같은 거는 제일 약한 제제에 속하거든요. 제일 센 거는 뭐 주사, 그 다음에 먹는 약, 그 다음에 연고가 가장 약한데 여기서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은 써야 된다. 꽤 오래 써야 되네요. 원장님. 그쵸. 또 우리 한국 사람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엄청 급한데 2, 3주 만에 원장님 언제 좋아하세요? 언제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사실 연고로 빨리 좋아지시려면 깊은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원장님 그럼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이 스티바 A 크림은 되게 빛에 예민하고 자극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피부가 예민한 사람한테는 더 독이 될 것 같아요. 피부 예민하신 분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효능만 보면 각질층의 턴오버를 촉진하고 콜라겐을 재생을 유도하고 심지어 뭐 이제 광노화 치료제라고 적혀 있어요. 광노화 치료제라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강노화는 사실 뭐냐면 노화를 이제 해결해 준다 이런 뜻인데요. 기미나 색소에도 좋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네.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대본이랑 다른데? 네, 왜냐하면요 이게 표피층에 있는 각질을 빨리 보내는 역할, 오래된 살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색소는 깊은 층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써서 뭐 기미를 다 뺀다, 뭐 흑자를 다 뺀다, 뭐 다 해결한다? 그건 아닙니다. 네. 원장님 근데 그 스티바 A 크림은 단종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스티바 A 크림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원하신다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스티바 A는 좀 오래돼서 이미 특허가 풀렸어요. 특허가 풀렸단 말은 제네릭 상품, 그러니까 복제 약제가 이미 개발이 됐다는 거고요. 국산 제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로점 A, 그 다음에 20 크림이란 게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1층 약국에 약사님이 원장님 스티바 A는 이미 단종됐고요. 네, 지금 있는 게 20 크림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 크림을 처방받아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한번 실제로 써볼게요.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일반 크림처럼 생겼죠. 그렇게 묽지도 그렇게 끈적하지도 않은. 야, 근데 너무 많이 쓰고 좀 따가운데요? 하여튼 요게 20 크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짰던 거고요. 이거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쌀알 있죠, 쌀알 크기만큼 짜내서 그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촉촉하게 살짝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원래 연고는요 클렌징을 하고요 바로 바르시는 게 흡수도 높인 데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게 자극감이 높은 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은 소량만 쓰셔야 돼요. 처음에 자극감도 없고 괜찮다 그러면 콩알 크기만큼으로 늘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따가울 수 있어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 토너나 아니면 에센스 있죠. 그러니까 좀 제일 수분감이 많은 물컹한 거를 바르시고 로션 제제를 쓸 때 이거를 약간 섞어 쓰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자극감이 덜 하실 겁니다. 냄새 좀 나네요. 네.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기존 제품, 요거 스티바 A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스티바 A 크림처럼 효과는 좋으면서 스티바 A의 단점들, 이제 광감인성, 자극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래 써야 된다. 오래 써야 된다. 장기간 써야 된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들, 신제품이 좀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이게 오래됐습니다. 예, 스티바이는. 우리나라에 온 지만 20년 넘었는데요. 정말요? 예, 오. 보통 스티바이를 1세대 약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왔어요. 저는 청소년 때 3세대를 썼어요. 3세대 중에 이제 아다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약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썼던 거 디페린길. 예, 디페린길인 건데요. 제가 한번 짜볼게요. 좀 물컹물컹해요. 그러네요. 아까랑 또 좀 다르네요. 아, 이렇게 약간 똥처럼 나오는데. 네, 냄새는 아까 그 20 크림보다는 좀 덜 나고요. 이렇게 겔 타입으로 좀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대체 뭐가 좋냐면 제일 중요한 광과민성이 아예 사라졌어요. 낮에도 쓸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졌고요. 이게 겔 타입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자극감이 좀 덜해요. 실제로 저는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봤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연고입니다. 이게 3세대고요. 4세대 그때 상품명으로는 아클리프. 그거는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반응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세대나 4세대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도 밤에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낮에도 쓸 수 있는데 핵심은 소량씩 늘려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디페린겔도 여드름 치료제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피지를 말려요. 피지를 말린다는 거는 이 꼴보다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보습은 더 잘 하셔야 돼요. 건조증을 유발하면 또 긁을 수 있고 그럼요. 더 여드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그럼 잘 바르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일단은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스티바 A 아직 망하진 않았고요. 네, 이제 스티바 A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광과민성. 바르면 까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인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세대, 4세대 계열의 약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은 꼭 처방해야 되는 약이니까 꼭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어떤 한 환자가 와가지고 원장님 저는 스티바이 크림 주세요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한테. 스티바이는 단독에서 없다, 그래도 이제 뭐 유사한 거랑 달라 이러면은 어떤 걸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원장님처럼 좁쌀 여드름 갖고 있는 환자. 저는 좁쌀 여드름이 있으면 차라리 디페린겔이 낫죠. 더 좋은 신약이 나왔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